제 손이 자꾸 떨려요. 밥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 지경이에요. 73세의 효석 할아버지가 처음 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두 손은 마치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머리를 한껏 숙인 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모두 어깨에 짊어진 듯했다. 나는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사흘은 병원에 나와 주로 노인 환자들을 만난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고통을 들여다보다 보면 종종 깨닫는 것이 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 특히 머리와 척추 그리고 팔다리로 이어지는 신경계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이 효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처음 10분간은 손떨림에 대한, 그 다음 10분간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10분간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두통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묻자 김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 뒤쪽으로도 굉장히 뻐근하시죠? 맞아요. 마치 제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네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제가 무슨 초능력자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고 진맥하고 몸을 만져가며 치료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선생님.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내 말에 집중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습니다. 이 선생님, 잠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나는 그를 진찰대 앞으로 안내했다. 거울 앞에 서게 한 후 그의 옆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다. 보세요. 선생님의 머리가 어깨보다 얼마나 앞으로 나와 있는지. 이렇게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빠진 자세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 정말 그러네요. 근데 목이 앞으로 빠진 게 어떻게 손떨림이나 불면증과 관련이 있나요? 나는 벽에 걸린 인체 신경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목은 뇌의 연장이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뇌에서 시작해 척수를 통과하는데 이 척수가 바로 목뼈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목뼈 모형을 들어 보여주었다. 이 목뼈가 틀어지거나 주변 근육이 뭉치면 자율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떨림,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다. 목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간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목을 거쳐 가슴과 복부의 장기들로 퍼져나가는 신경으로 자율신경계의 핵심 역할을 한다.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면역 기능 등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조절한다. 그런데 목이 굳거나 틀어지면 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각종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노인의 경우 목 건강 악화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목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어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목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북목이 있는 노인은 정상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높고 사망률도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립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을 풀면 안 낫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손녀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것을 함께 보느라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네요. 그것 때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보느라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5kg 정도? 맞습니다. 보통 성인 머리 무게는 4에서 5kg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이 받는 부담은 12kg으로 늘어납니다. 30도면 18kg, 45도면 22kg, 60도면 무려 27kg의 하중을 목이 견뎌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네요.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45도 정도 숙이는데 이는 목에 20kg 이상의 하중을 주는 셈입니다. 5kg짜리 쌀 4포대를 하루 종일 목에 얹어놓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그의 목과 어깨, 등을 만져보았다. 예상대로 목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첫 번째 목뼈가 왼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었다. 이 선생님, 목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손떨림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매일 10분씩만 목 풀기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할아버지께 간단한 목 풀기 운동법을 알려드렸다. 턱 당기기, 목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손 떨림까지요?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꾸준히 해보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이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오셨다. 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선생님이 알려주신 목풀기 운동을 했더니 손 떨림이 많이 줄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물 한 잔을 건네자 이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잔을 잡았다. 한 달 전에 비해 손 떨림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와, 정말 좋아지셨네요. 두통은 어떠세요? 그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밤에 잠도 더 잘 자고요. 손자들과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변화는 내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지만 매번 새로운 감동을 준다. 이 할아버지가 큰 효과를 본 목풀기 운동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폴더폰 호흡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이렇게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 뭉친 근육이 풀어진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린다. 두 번째는 목 근육 풀어주기입니다.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유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회 반복하세요. 다음은 견갑거근 누르기입니다.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목 뒤쪽에 위치한 어깨 올림근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턱 당기기입니다.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한 후 5회 반복합니다. 이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선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된다. 네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뒤, 양옆, 회전 방향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목찜질입니다.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립니다. 적당히 따뜻해진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목을 감쌉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반복합니다. 이 목찜질은 목과 어깨의 뭉침을 풀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목을 따뜻하게 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숨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합니다. 이 모든 걸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몸을 각성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거나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지요. 이 상태가 되면 말초 혈관은 수축되고 혈액은 뇌와 심장, 근육 쪽으로 집중된다. 또한 몸은 상열화한이 되는데 이는 윗몸은 뜨겁고 아랫몸은 차가운 상태를 말한다. 또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소화불량,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실조증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심한 경우 목이 트어져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게 되면 뇌의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불안, 두통 등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뇌는 다시 평온해지고 몸 전체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목 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내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생활 습관들이다. 첫째, 바른 자세의 중요성이다.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고 어깨를 뒤로 펴며 턱을 약간 당겨 머리가 어깨 위에 곧게 서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자세는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작,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는 목을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사용하고 책을 읽을 때는 독서대를 사용하여 목의 각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정기적인 목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하루에 몇 번씩 목을 좌우,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넷째, 수면 자세도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상적인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옆으로 자는 경우 베개 높이는 어깨 너비만큼이 적당하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긴장된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목 건강 문제는 거북목과 일자목이다. 거북목은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온 자세를, 일자목은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커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거북목과 일자목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높고 노인의 경우 사망률도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거북목이 있으면 목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만성 두통, 어지럼증, 목과 어깨 통증, 팔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은 목 디스크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정상적인 목은 시작 커브가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일자목이 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디스크에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거북목과 일자목은 미주신경을 압박하여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 문제,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턱은 안으로 당기고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뒤로 넘기세요. 라고 자주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소중해진다. 특히 목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가 40년 이상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목 건강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이다. 왜 노년기에 목 건강이 더욱 중요해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목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머리를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져 거북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디스크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목의 충격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 통증과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셋째, 노년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목의 건강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세가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거북목이 심해지면 전반적인 자세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노년기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기에 목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다. 내가 만난 80대 환자 중에는 매일 아침 목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등산을 즐기고 지역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신다. 반면 목 건강을 소홀히 한 분들은 조기에 활동 능력이 제한되고 여러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이것이 목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도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텍스트 넥텍스, 넥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지속적으로 숙이면서 생기는 목 질환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목 디스크 환자 수는 40% 가까이 급증했다. 그리고 이제 목 질환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흔한 질환이 되었다. 제가 최근에 만난 17세 고등학생은 두통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이미 심각한 거북목 상태였습니다. 하루 평균 78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냈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시대의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20만2020 규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눈의 피로도 줄이고 목의 자세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마트폰 홀더나 태블릿 스탠드를 활용하세요. 기기를 손에 들고 보는 대신 눈높이에 맞춰 세워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메시지와 음성 검색을 활용하세요. 이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넷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 아침 기상 후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컴퓨터 작업 환경을 인체공학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와 일치하도록 하고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의 키보드를 배치하세요.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목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이 효석 할아버지가 첫 방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손녀와 함께 내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거북목은 거의 사라졌고 걸음걸이는 훨씬 더 힘차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손떨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녀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주고 있답니다. 그의 손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짜증도 자주 내셨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넘치세요. 같이 공원도 가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와 손녀가 함께 그린 그림이었다. 이건 제가 손녀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은 조금 서툴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목 풀기 운동을 하고 하루에 3번은 턱 당기기 운동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도 눈높이로 들어서 보고요.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환자의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럼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목 건강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경로당에서도 제가 배운 목 풀기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있답니다. 모두들 좋아하세요.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목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목 관리를 통해 여러 증상에서 해방되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10분의 목 풀기 운동과 바른 자세 유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목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정신적, 감정적 상태 역시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감정적 상태는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경직시킨다. 반대로 목의 통증과 불편함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심한 스트레스 후에 갑자기 목이 돌아가지 않는 급성 사경이 발생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목 근육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목 건강을 위해서는 심신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심신의 균형을 통해 목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째, 정기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일상에서 510분이라도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습관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목 근육의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셋째,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심신수련법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근육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억압된 감정은 종종 신체적 긴장으로 표출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습관은 신체적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전신의 긴장을 높입니다. 목 건강과 정신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쪽만 관리해서는 완전한 건강을 얻기 어렵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진정한 목 건강의 비결이다. 많은 분들이 목 문제를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목, 허리, 골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세 부위는 척추라는 하나의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척추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골반의 틀어짐은 허리를 통해 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커브가 무너지고 이는 목의 C자 커브에도 영향을 준다. 많은 거북목 환자들이 동시에 골반 틀어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목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게 되고 이것이 허리와 골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목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척추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목만 치료하고 골반이나 허리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목 문제도 재발하게 된다. 목 건강을 위해 허리와 골반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코어 근육 강화와 골반 교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을 물으면 나는 주저없이 목 건강 관리라고 답한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목 건강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의학 서적을 읽고 환자 차트를 작성하느라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지냈죠.
그 결과 40대 초반에 심각한 목 디스크로 고생했습니다. 이때 나는 목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목 관리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 디스크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아픈 건 참는 거야.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약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로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목 건강은 쉽게 간과되지만 그 영향력은 전신에 미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목을 풀면 몸이 풀리고 인생이 풀립니다. 제가 4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 피로 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이 어떻게 목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하루 고작 10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사고 고가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목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목 건강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기지개를 켜고 목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몇 주, 몇 달 후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목 건강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